안녕하세요. 바이오스 오브 라이프의 바슬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다 시드머니를 모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왔는가 이걸 한번 말씀드려보고 제 견해를 한번 공유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말을 꺼내봅니다.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4년제 그리고 뭐 군대를 다녀와서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까지 취준 과정을 거치고 막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특이하게 저는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취직으로 가기 전에 1, 2년이 좀 이제 우당탕탕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해놓은 이제 특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사업도 해보려고 시작을 했었죠. 이게 대학생 때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던 특허들이라 이걸로 뭔가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시도를 했는데 사업까지는 이제 운영하기는 제가 경력이 모자라다고 느꼈고 도중에 이제 제 그 사회 시작할 때 쓸만한 그 초기 자본이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얻기 위해서 특허 매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이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짬짬이 용돈을 모아서 해왔던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걸로 이제 대학교 근처에서 계속 학교 밥을 먹고 지냈었어요. 그때쯤 돼서 학교에 도움될 일도 하고 그리고 근처에 이제 다른 일이 없나 알아보다 대학교에 운 좋게 이제 시간 강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교직원 시간제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대학교 1학년들 대상으로 제가 운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1학년들의 대상으로 교양 물리학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강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최저 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그런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워라벨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어가지고 돈을 그렇게 쉽게 모으지 못했죠. 대신에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걸 다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 나이 세대 때 1인이서 혼자서 지구 반대편에 가본다든가 사업적인 물건, 한국 화장품 뭐 이런 걸 팔기 위해서 그 계약이 끝나고 막 이럴 때 이제 그런 샘플들을 들고 이제 모로코를 가본 적도 있고 거기에 이제 서바이벌을 하려고 제가 그 프랑스어도 이제 생존 언어를 좀 회화를 하고 그렇게 엄청 달달 외웠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같은 감도 좀 익혔고 그리고 한국에서 물건을 이제 팔 때 걔네들이 쓰는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에도 이제 쇼핑 그 온라인 그 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을 하고 현지 그 계좌도 만들어 보려고 해보고 막 온갖 시도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강사 계약이 끝났을 때 끝나고 한 2년 동안은 제가 이제 대학교 동문들이랑 법인도 만들고 해서 다른 사업들을 시도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제 혼자 사업을 해왔던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해외에 어떻게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해보고, 그리고 제 전공이 이공계였기 때문에 이공계 관련된 기술 영업 쪽에 또 가까웠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일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과로를 했었는지 그때 아, 아, 어느 정도 심하게 됐냐면 설날이나 추석 때 다들 집에 가고 그럴 때 저는 2시간 자면서 라꾸라꾸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 2시간 자면서 그냥 풀로 일을 했거든요. 이게 일을 하다 보니 이제 그리고 체력을 관리하려다 보니 그 당시에 쇼크성으로 고황 장애 같은 것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 어, 건강을 챙기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돈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여기까지 제가 나이가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거의 30이 다 돼가요.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캥거루 쪽으로 하며 돈을 모아보려고 다른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어, 그, 그 선임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예, 한 2년 정도, 3년 정도를 이제 국책 과제도 하고 따로 새로운 그 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서 국책과제, 국가연구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렇게 이제 먹고 살만은 해줬었어요. 근데 또래들에 비해서 돈이 너무 안 모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수소문을 합니다. 이제 여기저기 기회 없나 해외 가서 한번 좀 돈을 땡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임금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또 제가 접한 게 유튜버 중에 강황욱 씨의 할 수 있다 할투에 계신 분이 쓴 책, 파이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해외에 나가서 주재원으로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추를 하고 계세요. 물론 그 책을 읽기 전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 대비해서 제 그 능력을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운이 좋게 글로벌 대기업사의 생산지 쪽인 인도네시아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제가 해왔던 아이디어나 이런 국제 과제들을 보시고서는 거기 임원진분들께서 다들 이제 흡족하게 바라보시며 저한테 이제 개발 쪽에 제 전공이 화학이라 화학 쪽 팀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되게 좋은 기회를 잡게 돼가지고 그때 그 대신에 이제 그 위에 분들 임원진 분들한테 되게 이제 잦은 미팅, 잦은 보고 이런 것들이 좀 딸려왔죠. 네, 그분들은 이제 각자 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비해서 수배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기회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해외 생활을 하며 제가 초기에 고등학교 때는 약했던 영어 막 이런 외국어에 대한 부분도 울렁증을 좀 게임이나 다른 이제 해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지내며 그 실력을 향상시키고 난 다음에 찾아본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드를 모을 때 있어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건 한국에 기회가 없다 하면 해외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데 그 전까지 한국에서의 커리어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에 대해서 쌓아놓은 거는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무의미한 시간은 보내지 않았다라는 걸 포트폴리오 본인의 이제 CV죠. 그 이력서에 명확하게 기억해
해두셔야 돼요. 기록해 두셔야 돼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런 시대를 모아서 투자를 계속 하게 됐죠. 네, 투자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